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한 주요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작년도에 하남과 의왕, 그리고 그 전에 천안, 산단과 일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조치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된 데가 하남시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개별 입지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감사 실시 과정은 실질감사에 앞서서 21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관계자 면담과 현장 점검 등을 하였고, 그 밖에 언론 보도 사항하고 지방의회 회의록 등이 공개 자료를 수집 분석한 뒤에 15일간 8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여 실질 감사를 실시하였다. 게 감사원의 실시 과정이고요. 감사 결과 처리는 보통은 이제 감사가 끝나면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감 회의를 실시하고 처리 경위나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공부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그 하남시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업종의 입주 및 영업활동 관리 관련해서 하남시에서 16개 지식산업센터의 영업활동을 조사를 해보니 전문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화물운송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616개 업체의 주소지를 감사원에서 하남시의 행정자료를 받아서 보니 전문건설업 132개, 전기공사업 38개, 화물운송업 23개 업체 등 193개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중 소유 입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한 도소매업이나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등 8개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경영 컨설팅 등의 업종을 추가해가지고 했고요. 총 1528호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 3개 호실은 가상통화 채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종이 제한이 되죠. 지식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제조업은 상당히 제한이 되죠.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된 업종이 못 들어가니까 경영 컨설팅업이 특별한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 기타 입주가 불가능한 도소매나 건설이나 제조나 운수업 등의 업종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을 가지고 입주를 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다. 그것도 적부를 한 겁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및 이용실태 관리 감독 관련해서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보통 기숙사를 분양을 하는데 기숙사는 지식센터 내에 입주한 입주 기업체의 임직원들 숙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이나 타 공장 제조업의 임직원이 입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서 제출한 것과 하남시 세정과의 재산세 관리 대장을 비교해서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932호실 중 법인이 소유한 호실은 70호실이었으며 이 중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법인이 소유한 호실은 25호실이다. 법인이 원래 용도에 활용되는지 여부, 재직 임직원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현황 자료하고 하남시 세정과의 재산세 관리대장, 그리고 주민세 부과 대장을 비교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래 용도대로 공장주가 소유해서 그 공장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점검 대상인 833호실 중 20호실 뿐이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대장하고 기숙사 현장 점검 시에 제출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833호실 중 64호실은 기숙사 용도가 아닌 건설업 등의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숙사의 본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갈 것이고 시정명령이 우선 내려가겠죠. 안 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남시에다가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산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대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과 세정과 등 관련 부서 간 자료를 공유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치단체는 집행전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감사원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제 지금 사항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내려가고 조치 결과가 내려간 다음에 감사원 보고는 돼 있을 거고, 앞으로는 감사원의 조치 사항에 따른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제 복층구조가 적발은 안 된 것 같은데, 복층구조에 대한 것도 공론화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쪽에서 복층구조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은 건축법 등의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축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결국은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적법한 상황에서 사업이 영입이 되도록, 지산이 태생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을 법이라는 어떤 테두리에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서 괴리감을 좁혀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행정114와 한번 협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지산을 보유하신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힘을 내시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